블루드림 리서치 이름에 걸맞게 오늘 약간 파란색 나왔던 2차 전지주들 요거 네. 드림을 가지고 네.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회가 오고 있다. 오고 이렇게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뭐 요 정도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자동차 내연기관 시장이 전기차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의 밸류를 뭐 다 반영하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결국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추후에 분명히 또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순환에 대한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고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예. 오늘 뭐 좀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뭐 최대한 싸게 사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70만 원에 딱 그 마감을 했는데 마감했죠. 65만 5천 원이 오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가격이 딱 깨질 때부터 저는 이제 좀 매수로 이렇게 좀 진입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5만 5천 원이요. 5천 원 정도. 네,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요.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뭐 그런 가격이면 뭐 1차 진입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가격 전략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뜻은 네. 지금 투심이나 수급이나 차트의 흐름 이런 거를 봤을 때 밑쪽으로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내려가는 종목이 어디서 돌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올 때 어떤 의미 있는 구간들, 예. 뭐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투매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5월 말부터 해서 뭐 6월 중순까지 해서 올라왔던 요 단기적인 상승 파동에 한 중심 가격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기분 좋게 예. 또 60만 원 하단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또 두 분이서 워낙 또 2차 전지랑 에코프로를 또 좋아하시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요. 조회수를 위한 것이죠. 네. 조회수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사이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아니, 김민수 대표님한테는 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에코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2차 전지도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미국 쪽에서 테슬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의견 투자 의견 같은 경우 좀 하향됐다. 뭐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과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에코프로는 3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지금 오늘 70만 원도 깨지는 장중에 네.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어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까? 솔직히 짜증나죠, 이 사실이. 짜증나죠. 네, 이게 뭐 그럼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궤를 맞췄다. 그럼 테슬라는 거의 뭐 100% 올라갔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러면 140만 원 갔었어야죠. 는 그렇고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여기서 이들이란 그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들. 네. 그들 네. 누군지 우리 다 알죠. 네. 네. 시총 20조를 못 가게 엄청 방어막을 쳐놨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만 나오게 되면 이를 또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온 변화가 오늘 LG화학이 급락했습니다. 예. LG화학 급락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원래 LG화학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여수 NCC 공장 가동률 관련돼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긴 한데 LG화학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쪽에서도 약간 양극재 그리고 또 관련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있는 회사인데 그거를 애써 굳이 그렇게 급락하게 되면 이것도 좀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쪽 업체들도 좀 밀렸죠.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삼성증권 리포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예. 양극재 판가가 앞으로 하락한다고 썼습니다. 네, 자기네가 지금까지 예측했는데 우리가 다 맞췄다. 앞으로 8월 9월 달까지 양극재 판가 쭉 밀린다라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촉발한 이런 그래? 그러면 가지야 하면서 그들이 또 매도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적정한 가치 대비해서 뭐 많이 고평가가 돼서 버블이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빠지는 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예.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면은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한다.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짜증 나셨나 봐요. 보고 있으면 그렇죠.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될 자리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예, 왜곡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대랑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네. 합병하실까요? 네. 그래서 한 65만 5천 원, 2천 원 이 정도쯤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그 정도쯤에서 가격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가격 메리트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상황 쪽에서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밑으로 강하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예. 돌리는 모습들 나오지 않나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65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뭐 말씀하신 이게 예. 사실 상황을 보면요, 그냥 그들이 예. 흐르는 물을 예. 이쪽은 좀 막고 싶고, 요건 맞고 싶고. 왜냐하면 물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을 막고 이쪽으로 좀 가게끔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많이 사둔 쪽으로 수급들이 좀 와줘야지 수익률도 좋아지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면 이쪽만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고 한동안 좀 가두리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에 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또 그들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그들이 또 팔고 그렇게 어느 하면서 정도 기간은 좀 필요하겠네요, 사실. 약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열어두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3번 정도 돌파를 시도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좀 살짝은 좀 열어두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함께 다음 주면은 벌써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7월이 다가오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주목해볼 섹터와 종목 짧게만 한번 듣고 갈게요. 이주연 대표님부터. 하반기 주목해볼 섹터 일단 뭐 섬유의복 쪽 저는 좀 봐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섬유의복.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2차 전지 반도체 다 뭐 좋은데 워낙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빼고 섬유의복 쪽이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돌리는 상황인데 그쪽을 이제 경기가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시점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나올 때 경기가 좀 안 좋아. 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옷 뭐 1년 더 입지 뭐. 예. 차 뭐 1년 더 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워낙 낮았던 금리에서 금리가 확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소비가 줄어든 거라면 이제는 좀 적응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에 이제 좀 적응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뭐 옷도 좀 사 입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화승엔터. 네, 신발 회사인 거 이제 좀 알고 계실 거고 다들. 아디다스 팔고 뭐 그런 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을 이유로 이제 뽑은 이유는 코스피 200이었는데 이번 달에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이게 항상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많이 팝니다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주가가 계속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확연하게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쇼커버링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실적이 대략 한 1,000억 넘어가거든요. 예. 올해 예상 실적이 뭐 900억이었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이제 하반기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선반영하기 시작한다. 주가가 선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실적대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점권에서 약간 투자의 관점으로 넣어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은 한 8,900원 정도, 뭐 시초가부터 분할로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14,000원.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뭐 7,600, 한 50원에서 7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김민수 대표님은 어디 쪽입니까? 하반기죠. 예. 네,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모두가 다 알지만 막상 손이 안 나가는 그 종목 SK 하이닉스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네, 그냥 상황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냥 가격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목표가 15만 원. 15만 원. 지난번 고점이 15만 500원입니다. 네,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15만 원으로 보고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보시되 원래 손절 없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손절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레벨업 되는 과정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15만 원 정도 보고 계시고 역시나 AI 관련해서 뭐 HBM 이런 것도 늘어나고 메모리의 턴어라운드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반기까지 하이닉스 15만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1차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전부리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전부리 보여주시죠. 자, 요거 AI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오늘 뭐 루닛과 뷰노는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라온 거 보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 주가 급등한 게 역시나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고요. 뭐 AI 의료 그리고 뭐 AI 플랫폼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으로도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AI의 독주 이어질까?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X와 O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갈리네요. 요거 이주연 대표님 먼저 들어봐도 되나요? 네. 왜 X인지? 일단 그 미국에서 관련 종목들은 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은? 네,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에는 일단 관련주들 중에서도 하드웨어 쪽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기존의 AI 관련해서 막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드웨어 쪽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뭐 AI 반도체, 뭐 레이저 셀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수페타시스 같이 이렇게 신고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여갖고 신고가 간 종목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시총 한 1조 정도 넘어갔을 때 이제 많이 왔다. 앵커님처럼 이제 좀 팔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나 예. 했는데 거기서 거의 한 2배 더 갔거든요. 그래서 예.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지금 뭐 트렌드가 신고가 계속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기 어려워요. 고점이 어딘지.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일단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 쪽 상승 추세 우상향 가는 거는 계속 갈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갔던 종목들 조정 나와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는 그냥 반등으로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뭐 소프트웨어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다 온 거 아닐까?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요즘 트렌드가 시장이 가는 놈이 확실히 더 가버리는 그런 시장이어서 가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시는 분. 가시는 분이 네. 적극적으로 꽃길만 걸으시는 분이 계속 앞에 꽃길이 있는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김민수 대표님은 5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그냥 시장에 그리고 또 글로벌 큰 변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 붙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AI만 붙여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자금 끌어다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 말고 지금 해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직접적으로 안 찍혀도 됩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시장은 환호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루닛하고 뷰노라고 봐야 되겠죠. 뷰노. 네, 이게 고점이 여기서 꺾인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또 조정 충분히 받으면 또 올라올 수 있겠다고 생각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영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게 그런 거야?라고 하는 대부분의 의료계 병원 쪽이겠죠. 이쪽은 so happy합니다. So happy.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이 없어도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상 판독이나 이런 AI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지분을 하면 되는데 그만큼의 인력들을 충분히 대체하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성과 늘어날 겁니다. 이런 쪽부터 하드웨어 쪽까지 다 챙겨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시장의 큰 흐름을 큰 물줄기를 너무 도외시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닛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는 다 공감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 갈까가 눈치 게임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럼 루닛이랑 뷰노 기준으로만 말해도 루닛 기준으로만 말해도 지금 요 정도 특히 오늘의 하락 요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하면서도 좀 당황스럽네요. 상승의 단기 상승의 일단락인 건지 네. 루닛 특히 네. 뷰노는 오늘 8%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징후가 나온 게 요즘에 기사에서 한 대여섯 개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아니 올라갈 때 가만두면 되는데 그런 것들 또 관심을 막 증폭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래 나도 한번 했던 걸 이제 이렇게 역이용하는 쪽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성과다운 데는 큰 이상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시총이 루닛 같은 경우가 한 2조가 이제 살짝 넘어가는 수준 정도죠. 예.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평가해 주는 될 차이는 있겠지만은 해외 쪽에서도 이만큼 성과는 회사가 없습니다. AI 의류 쪽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한국 기업들이 받아간다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에 주는 이제 밸류는 지 마음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가 어디서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나온 뒤에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게 그거죠. 미국의 FDA의 승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변화가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거는 뷰노가 먼저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뷰노가 조기 승인 허가가 나왔고 본격적인 승인은 상반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는 롱시티라고 하는 쪽에서 성과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여 항목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변이 넓혀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 CT 찍는 거 요거 관련해서 또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만큼 오른 종목 가지고 이런 얘기 드리면 예. 솔직히 이거 뭐 좀 약간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네.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고 좀 기다렸다가 어떤 흐름 보고 대응하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지금보다 더 간다라는 쪽의 베팅인 거잖아요. 저는 성과 나오면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요거 루닛 뷰노 어떻게 보세요? 뿌야짱님께서 뷰노 빠진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냥 뭐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런 거죠? 뭐 차익 특별한 이유는 실현 없잖아요. 차익 실현 아닐까요? 차익 실현. 또 너도 나도 다 달라붙으면 그때 단기 고점 또 한번 만들고 또 급락해서 또 위에서 탑승한 개미들 힘들게 또 떨구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개미들과 함께 또 으쌰으쌰해서 또 올라가고 예. 그게 이제 종목이니까 결국 뭐 우상향 추세가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사실 루닛 같은 게 지금 대장이니까 그렇죠. 오늘이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신고가 우상향 종목들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막 소개해 드리면요.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올 때 막 사는 게 아니라 블루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드림. 음봉이 탁 나왔을 때 사볼까 그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음봉 오늘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어제랑 오늘 나왔나요? 아니 어제도 양봉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게 빼줄 때 오늘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요럴 때 이제 종가에 한번 사볼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뷰노랑 루닛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주연 대표님 보시기엔 네. 뷰노랑 루닛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 정도에서 지금 쉴 타이밍 아니고 더 가야 된다 쪽입니까? 저는 일단 뭔가 이쪽 섹터에서 이쪽 섹터의 수급을 빨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더 간다. 더 간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아직 루닛은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장이 분명히 루닛이고 뷰노는 대장 따라가니까 오늘 루닛이 이렇게 좀 방구를 끼니까 뽕을 싼 그런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지금 5시 42분인데 이게 뭘 깁니까? 네. 어쨌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쪽인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루닛 뷰노 빼고 지금 미국에서 AI 더 가고 계속 이런 뉴스, 이런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AI 관련주가 있을까요? 하드웨어 쪽도 괜찮습니다. 김인수 대표님부터. 네, 하드웨어 쪽에 제우스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 네, 이틀 동안 가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내일 정도쯤에는 지지권 잡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또 한미반도체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세정 장비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이 회사가 로봇 쪽도 연결돼 있습니다. AMR 로봇 쪽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 부자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지지권대에 들어오게 되면 접근해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000원대 바라보고 있고 아마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벼워야 되는데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네요. 예. 이거 다 떨구고 난다라고 하게 되면 더 가벼워질 거라고 보고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대.
제우스 그 커피 만드는 머신이 여기 여의도에 땡땡 증권사 가면 라운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커피 머신과 네. 네. 이 위대한 기업 제우스를 비교를 하십니까? 아니 아까 로봇도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우스. 응. 그 맡기면 맞는. 그건 그게 아니라 AMR이란 거는 이제 네. 물류 자율 주행이니까.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럼 그거랑- 제가 본 그 커피 머신에 로봇 팔에 이렇게 제우스. 그거 써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아. 그거 말고 더 잘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거는 네. 정말 조그만 거고 네. 더 실제로 매출 많이 그렇습니다. 나는 게 있다. 앞으로 오호. 수주 공시 많이 날 겁니다. 오. 네, 그냥- 알겠습니다. 네. 제우스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연 대표님은 한 종목 주신다면 요거 맞아요? 네, 맞아요. AI 탑픽 요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군요. 종목 뭡니까? KT라는 회사고요. KT.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장비주들 AI 장비주들 뭐 레이저 셀이라든지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이제 사고 팔고 하시면서 좀 재미를 보셔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또 직장인 분들 중에서 내가 AI 쪽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워낙 연초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긴 관점으로 KT를 갖다가 주목하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뭔 연관성이 있어요? KT에서 그 거대 AI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AI를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KT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AI를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 관련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7월 정도 되면 아마 지금 바닥 잡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저항단을 좀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경우 이제 초거대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실적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나 안정성도 따져간다라면 연말에 또 배당 한 6%뭐 이렇게 좀 고배당을 주는 회사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편안하게 그냥 묻어두시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뭐 내일 시초가부터 이하로 올라갈 때 막 추격하지 마시고 블루 드림일 때 예. 그때 이제 파란색일 때 여러분들 좀 줍줍 해두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6,000원 일단 1차적으로 거기가 이제 저항단이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 28,500원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KT가 증권 TV나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얘기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미래 돼 봐야 되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네. AI 관련해서 뭐 KT, 네이버, 카카오, 뭐 LG 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KT가 뭔가 딱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KT 일단은 36,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25,500원, 28,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돼서는 뉴스랑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